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34살이고 동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예요. 제 인생은 정말 평범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해당 사연은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시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책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퇴근 후에는 늘 동네 도서관에 들러 새 책을 빌리곤 했죠. 그러다 우연히 독서 모임에서 민석 씨를 만났습니다. 민석 씨는 37살의 의사였고 첫눈에 그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설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우리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지연 씨는 정말 책을 깊이 읽는군요. 당신의 생각을 들으면 내가 놓친 부분들이 보여서 새롭게 느껴져요. 민석 씨의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후로 우리는 독서 모임이 끝난 후에도 따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석 씨는 바쁜 의사 일정 속에서도 늘 시간을 내어 저를 만나주었고, 제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었죠. 유치원 선생님이라니 대단해요.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일인데, 3달 정도 데이트를 하고 민석 씨가 청혼을 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가 의사의 아내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민석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난 가정 환경이나 연봉이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널 선택한 거야.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다움이 좋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민석 씨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랑 이야기에는 시련이 있는 법이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민석 씨의 어머니, 이옥순 여사였어요.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편부모 가정에 연봉도 적은 며느리, 우리 아들이 저런 애를 데려오겠다고.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민석 씨는 즉시 어머니를 말렸지만 상견례 내내 이옥순 여사의 냉랭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석이는 의사야. 며느리 수준이 너무 떨어지잖아.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민석 씨는 저를 달래며 어머니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민석 씨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기로 했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긴 시련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결혼 후 저희는 민석 씨의 병원과 가까운 아파트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석 씨가 출근 전에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죠. 주말이면 함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전화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리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어김없이 걸려오는 전화에서 이옥순 여사는 끊임없이 저를 깎아내렸어요. 지연아, 집안 청소는 제대로 하고 있니? 우리 민석이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 알지? 사실 민석 씨는 그런 알레르기가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지어낸 이야기였죠. 그런데도 저는 매번 네, 어머님, 신경 쓰고 있어요. 라고 공손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제 직업을 두고 비아냥거리셨어요.
내가 유치원에서 애나 돌보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니? 그런 일 하느라 우리 아들 살림은 제대로 못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저에겐 정말 소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직업인데 시어머니께는 그저 애나 돌보는 일에 불과했나 봐요. 민석 씨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건 결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있던 제가 눈물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말이에요. 민석 씨는 즉시 전화를 받아 어머니와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뭐? 내가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아니, 내가 너희 집안일 좀 도와주려고 한 건데. 며느리가 나한테 예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을 돌려버렸어요. 민석 씨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옥순 여사는 더 이상 아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 이후로는 저에게 직접 전화하는 대신 민석 씨에게 전화해 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내 와이프가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아들 잡아먹을까 걱정이야. 민석 씨는 매번 저를 변호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매일 위축되어 갔어요. 웃음이 줄어들고 말수도 적어졌죠.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에게 예전처럼 밝게 웃어주기 힘들었어요. 어느 날 밤 민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구시네. 내가 어머니와 더 단호하게 이야기해 볼게. 그날 저는 민석 씨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의 무시를 견디며 1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사건이 곧 일어났어요. 그날은 제가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어요. 열이 나고 온몸이 쑤셔서 유치원에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민석 씨는 아침 일찍 응급수술이 있어 서둘러 병원으로 출근했고 저는 약을 먹고 이불 속에 누워 있었죠. 정오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엔 택배가 왔나 싶어 대충 가운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뭐 아들 집에 왔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니?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급히 집안을 정리하고 차라도 준비했겠지만 그날은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아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아니, 이게 뭐니? 집안이 엉망이잖아. 너 요즘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저는 현기증이 나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을 둘러보며 투덜거리셨습니다. 아니, 이런 집에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아픈 것보다 민석이가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게 더 걱정되는구나.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어요. 어지러움 때문에 제대로 대꾸할 힘도 없었고 사실 대꾸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또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뭐니? 냉장고가 텅 비었잖아. 우리 민석이가 뭘 먹고 사는 거야? 사실 전날 저녁에 장을 보러 갈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미루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늘 이렇게 게으른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셨죠.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둔 게 재수 없어서 내가 속병이 난다.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한다고 해도 너 같은 것이라니요. 마치 제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에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열쇠를 찾는 듯한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옆집 정숙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아까 아파 보여서 죽 끓여왔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 정숙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이옥순? 너 내가 왜 여기 있어?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피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창백해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누구랑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하지만 정숙 아주머니는 이미 시어머니를 확실히 알아본 눈치였습니다. 정숙 아주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죽그릇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정숙 아주머니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죠. 이옥순, 너 날 못 알아보겠니? 난 윤정숙이야.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 하지만 정숙 아주머니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무언가 오랜 감정이 그 눈빛 속에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는 걸까요? 내가 아니라고. 내 얼굴을 내가 어떻게 잊겠니? 30년이 지났어도 난 내 얼굴을 잊을 수 없어. 정숙 아주머니의 손이 떨리더니 이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지연 씨, 이 여자가 내 시어머니인 거니? 정숙 아주머니가 저를 돌아보며 물으셨어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죠. 몸은 아팠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픈 것도 잊은 채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 여자는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야. 정숙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체념한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래된 가면이 벗겨지듯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당당하고 거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노인의 얼굴만 남았습니다. 그래, 나야. 윤정숙. 하지만 난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어. 과거는 묻어두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낮고 가라앉은 마치 패배를 인정한 듯한 목소리였죠. 정숙 아주머니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묻어두자고. 내가 내 남편을 빼앗고 내 돈을 가져가고 내 인생을 망친 후에 그냥 묻어두자라고. 넌 정말 뻔뻔하구나, 이옥순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의 이름이 이옥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숙 아주머니와 어떤 관계였던 거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난 30년 동안 널 찾아다녔어. 내가 갑자기 사라진 후로 내 남편도 함께 사라졌지. 그리고 내 통장에 있던 돈도 모두 사라졌고. 정숙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린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넌 여기서 잘 살고 있었구나. 내 이름을 사칭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이옥순아?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시선을 돌렸죠. 그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 남편에게 전화해. 민석이를 불러. 이야기할 게 있어. 시어머니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집에 빨리 와줘요. 어머님이랑 큰일이 생겼어요. 민석 씨가 집에 도착하기까지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 한쪽에 웅크리듯 앉아 있었고 정숙 아주머니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계셨죠. 저는 둘 사이에 끼어 어찌할 바를 몰라 주방에서 물을 데우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민석 씨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괜찮으신 거야? 민석 씨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정숙 아주머니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민석 씨의 얼굴에서 누군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죠. 민석 씨, 이 사람이 정숙 아주머니예요.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인데 어머님과 과거에 알고 지내셨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석아,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야. 민석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정숙 아주머니는 천천히 민석 씨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옥순의 아들이군요. 당신 어머니의 본명은 이옥순이에요. 정옥순이 아니라. 민석 씨는 눈을 깜빡이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 본명은 이옥순이야. 정옥순은 내가 빌려 쓴 이름이지. 정숙 아주머니는 이제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깊게 묻어나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나와 이옥수는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회사에 취직해서 모든 걸 함께 나눴죠. 그때 난 이미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정숙 아주머니의 친구였다니 상상도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하더니 결국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옥순도 사라졌죠. 나중에야 알았어요. 이 둘이 함께 도망간 거였다는 걸. 정숙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 씨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내 통장에 있던 모든 돈도 사라졌어요. 당시 우리 부부가 아파트 계약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죠. 이옥수는 내 돈을 훔쳐서 내 남편과 함께 도망간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작아진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이후예요. 이옥수는 내 이름인 정옥순을 사용해서 새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들에게 자신이 나인 척 접근하고 내 인맥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갔죠. 민석 씨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를 만났겠지. 그 사람에게도 자신이 정옥순이라고 속이고 결혼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정숙 아주머니를 노려보았어요. 그만해. 더 이상은 말하지 마. 하지만 정숙 아주머니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요. 내 아버지는 이옥순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내 남편과 이옥순이 함께 있었던 시기를 생각하면 그 말에 민석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숙 아주머니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거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민석 씨는 얼음처럼 굳은 채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정숙 아주머니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민석 씨의 친부가 현재 시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그건 거짓말이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민석이는 분명 현섭이의 아들이야. 내 남편과 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정숙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옥순, 우리 둘 다 진실을 알잖아. 내가 우리 집을 떠나기 2달 전부터 너와 내 남편은 이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 씨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제가 그의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민석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무거웠습니다. 정숙 아주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가방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야. 너희 어머니. 아니, 이옥순을 찾으면 보여주려고 준비해뒀지.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정숙 아주머니와 시어머니, 그리고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람이 내 전 남편 정민호예요. 당신이 태어난 시기를 계산해보면 내가 태어난 건 이옥순이 우리 집을 떠난 지 딱 9달 후였어. 사진 속 남자는 분명 민석 씨와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콧날의 생김새가 똑같았죠. 민석 씨는 사진을 보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민석아.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는 현섭이의 아들이야. 그 사람이 널 키웠고 그 사람이 너의 진짜 아버지야. 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민석 씨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확실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할 거예요. 그분이 날 키워주셨으니까. 하지만 어머니, 아니, 이옥순 씨.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가족에게 한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계속 흐느꼈어요. 평소에 강압적이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자신의 과거에 갇힌 노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해야겠어요. 민석 씨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저는 민석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같이 있을게요,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니까요. 그 말에 민석 씨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마주 잡았죠. 정숙 아주머니,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충격적인 진실이지만 알아야 할 사실이었어요. 정숙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찾아다니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민석 씨는 전화기를 들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에게 전화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진실이 결국에는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 거라는 희망도 있었어요. 민석 씨가 시아버지에게 전화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벨이 울리더니 시아버지가 다급한 걸음으로 들어오셨어요. 평소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석 씨가 시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어요.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알았다. 시아버지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시어머니를 발견하곤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옥순 아니, 이옥순이라고 불러야 하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가 모르는 사람과 살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분노보다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시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때 정숙 아주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현섭 씨,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에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닙니다, 정숙 씨.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속아왔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이제 시어머니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이옥순, 내가 나한테 한 거짓말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우리 결혼 생활 자체가 거짓으로 시작된 거였어? 시어머니는 이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날 버리면 난 갈 곳이 없어. 현선, 제발. 우리가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시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함께 산 게 아니야. 넌 내 옆에서 거짓말로 살아온 거지. 심지어 민석이가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런 배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그 말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넌 그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았어.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혼하자. 그 두 글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혼? 여보, 제발. 내가 이제 어디로 가라고. 그건 내 문제야. 내가 바보같이 속아왔다는 게 치욕스럽다. 시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결심한 듯 했어요.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절차를 밟겠어. 짐은 오늘 중으로 챙겨서 나가. 시어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민석 씨를 바라보았어요. 민석아, 내가 아버지 좀 말려줘.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그래도 난 너의 엄마잖아. 민석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해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한 거짓말은 너무 큰 상처예요. 저는 민석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외면하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시아버지는 이제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이런 가족 문제에 너까지 휘말리게 해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저희 가족은 이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애원했지만 시아버지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던 거죠. 이제 시어머니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우리 집에는 한동안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민석 씨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시아버지는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 계셨죠. 저는 두 사람을 위해 최대한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민석 씨와 시아버지는 함께 병원에 가서 결과를 확인했죠.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그들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가족에게는 큰 의미를 갖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하지만 의외로 두 사람 모두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결과가 나왔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죠. 어떻게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민석이는 내 친아들이 맞아.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거짓말 중에서도 이것만은 거짓이 아니었던 거예요. 민석 씨는 정말로 시아버지의 친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난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할 거였어요. 민석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리 관계는 유전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시아버지는 민석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식이 아니어도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널 키웠고 내가 자랄 때 옆에 있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 보낸 시간이었던 거죠. 며칠 후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혼자 있으니 집이 너무 텅 비어서 말이다. 혹시 너희가 함께 살아주면 어떨까? 민석 씨와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사실 저희도 시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이었거든요. 게다가 시아버지의 집은 저희 아파트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좋아요, 아버님. 저희가 함께 살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버님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점차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했고, 저녁에는 셋이 모여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정숙 아주머니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으니 감사한 마음이 컸죠. 하지만 과거의 아픈 기억이 담긴 관계였기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었어요. 정숙 아주머니도 그것을 이해해 주셨답니다. 시어머니, 아니, 이옥순 씨는 이혼 후 어디론가 떠났다고 해요. 가끔 민석 씨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너무 큰 상처와 배신이 있었으니까요.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겠어. 어느 날 민석 씨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너 그리고 나야.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가정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이듬해 봄, 저는 임신 소식을 가족에게 전했고, 시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첫 손주를 맞이할 생각에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구나.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는 아이 이름을 서진실이라고 지었어요. 진실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그 의미를 담아서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시아버지는 손주를 무척 사랑하셨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요. 저희 가족은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하고 진실한 유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편안한 집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신뢰도 잃었죠. 그녀의 삶은 거짓으로 시작해서 외로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진실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결국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는 걸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시블리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블리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